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치료 사례를 기록할 목적으로 녹화를 합니다.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치료한 영기 유방암 환자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막 재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쭉 치료 경과를 제가 참조도 하고 기록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조하실 분은 보셔도 되고요.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내용이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암 영기로 진단을 받아서 전절제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례는 영기 유방암을 수술하지 않고 관리하고 기능학적인 대사 교정을 통해서 치료한 사례인데, 유방암이 여성암의 1등으로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죠. 이른 초경, 서구식 식사 변화, 피임약, 호르몬요법이라는 건 이제 여성 호르몬이죠. 이 외에도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 플라스틱, 살충제, 대기오염,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환경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는 것이 여성암이 증가하는 것의 큰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젊은 나이에 여성암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특히 항호르몬 요법 같은 거 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도 떨어지고 삶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보면 재발률이 거의 70%가 넘는 그런 재발이 크기 때문에 대사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환자 정보는 40대 중반 여성, 직장인이시고 과거력은 작은 근종과 갑상선 암 부분 절제로 내원시 복용량은 신지로이드 0.15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첫 내원 시기는 2017년 1월이었고요. 병변은 좌측 유두 1.2cm 옆에 0.9cm의 상피내암, 영기 진단을 받고 암 환자 확진으로 V193 코드를 받았습니다. 내원 사유는 유방 전절제를 권유받아서 수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환자분의 생각은 병원에서 전절제를 한다고 해서 수술할 거면 일단은 한 2기나 2기 말까지 전이 되지 않는 선에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대사를 교정해보고 정 안 되면 수술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단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일에 로딩이 많아서 본인도 그걸 느끼셔서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잠시 쉬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시간을 벌고 소진되는 에너지를 온전히 치료에 쏟아붓기 위해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일을 줄이는 휴직계를 내는 방법을 택하셨고, 식단은 채식 위주의 식단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저탄수 식단을 하셨습니다. 고기 같은 거를 많이 드시진 않으시고 지방도 기버터라든지 건강한 지방 이런 위주로 드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진 치료는 고용량 요오드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유방암에 잘 드는 게 이제 고용량 요오드요법인데 25mg씩 2년 반 이상 복용 중이십니다. 요오드는 체내에 15mg 이상 들어갔을 때 델타 요오드 락톤을 생성시켜가지고 항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델타 요오드 락톤을 생성시킬 목적으로 고용량 요오드 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한 달에 2번에서 4번씩, 초기에는 참 자주 맞으셨고 뒤로 갈수록 이제 간격을 늘려갔고 거의 꾸준히 한 2년 정도는 간헐적으로 맞고 계십니다. 그 좋아진 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고, 중간에 IPT 주사요법을 한 4, 5차례 정도 시행했습니다. IPT 주사요법은 인슐린 포텐시에이션 테라피의 약자로 특정 약물을 유방 암세포에 좀 더 잘 밀어넣기 위한 주사요법 중에 하나인데, 증세가 빠르게 좋아져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글루타치온 고용량 주사를 병행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환경 독소를 해독하기 위함이었고요. 아로마 발환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용성 환경 독소를 해독할 목적이었고 초기에 주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로마는 항산화 효과가 커서 그 부분도 감안하고 치료했습니다. 암이 줄기 시작한 이후에는 아로마 발환요법은 아주 시행을 드물게 했습니다. 갑상선 약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체온이 0.5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체온증이 있어서 신지로이드가 잘 맞지 않아서 손발이 차고 저체온이 있어서 T3 호르몬이 있는 콤지로이드와 테트로닌으로 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심한 빈혈이 있으셨는데, 빈혈이 있으면은 산소가 일단 공급이 안 되고 피로감이 심하기 때문에 더 근육통도 심해지고 피로해서 운동도 못하게 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암이 좋아하는 무산소 환경이 되기 때문에 빈혈을 교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철분, 아연, 셀레늄 등 검사상으로 나온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충을 했고, 골밀도는 마이너스 1.2로 약간의 골 감소증이 있었습니다.
칼슘도 항암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고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일단 엽산 결핍이 있었는데 엽산은 5-테트로메틸 하이드로폴릭 애시드 형태로 흡수율을 극대화시켰고요. 이 형태는 활성형으로 몸에서 대사 과정을 이제 줄여서 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엽산 형태입니다. 암의 DNA 발현을 엽산이 조절하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한 암 환자분들은 엽산 보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엽산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은 더 고용량의 엽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면역을 보는 램 테스트 후에 음식 조절로 면역을 올렸고 그래서 NK 세포를 올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변 유기산 대사에서 문제가 있는 미토콘드리아 대사, 해독 대사 이런 것들을 교정시켰고요. 이분은 남해를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셔서 남해를 거절 못하다 보면은 너무 일의 양이 많아지면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 로딩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유에 방해가 돼서 남해를 좀 거절하라고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진료실에서 호소하는데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나 거절을 안 하는 것이나 남에게 잘 보이려는 똑같은 에고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초기에 2017년 1월 6일 날 찍은 유방 맘모그래피상 이렇게 네모나미 친 부분에 석회화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맘모그래피는 2017년 6월 19일 날 찍은 맘모그래피 한 5개월 후에 찍은 맘모그래피 상에서 석회화가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굉장히 열심히 따라오고 본인의 의지와 생활요법, 식이요법 교정을 잘 하셔서 그런 실천의 결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찍은 초음파 소견을 보면은 만무와 같이 5개월 사이에 석회화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뢰 그렇듯이 자주 추적 검사를 요했고 진료 시 수술 언급을 계속했다고 하십니다. 이 사이즈가 줄어들고 석회화가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한 3개월 후에 찍은 마모그래피 소견입니다. 3개월 전보다 석회화 범위가 줄고 석회화의 밝기가 좀 줄었습니다. 이 또한 호전된 소견입니다. 2017년 9월 26일 날 찍은 유방 초음파 소견에서도 석회화가 줄어든 게 보이고 밝기는 더 약해지고 얼핏 보면은 정상 결절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진단 시 0.9cm 사이즈는 9월 26일 0.26c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찍었을 때보다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난 상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18년 3월 25일 맘모그래피를 다시 찍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석회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축소된 걸로 보이는데 미세하게 촘촘한 석회화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열댓 개 이상 보인 석회화가 여기서는 한 5개 정도로 보이는 걸로 석회화가 줄었습니다. 자,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대학병원의 판독 결과를 보면은 2017년 1월 처음 내원했을 이래로 크게 증가하지 않음, slowly changing,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하는 암으로 생각됨, 이전에 상피내암으로 확인된 바 있음. 사실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이 아니라 사이즈가 많이 줄었는데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론은 카테고리 6은 이제 암이죠. 5는 암 의심으로 들어가고 6은 암 확진이고 그래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의견은 석회화가 줄어든 거 아래쪽이 감소되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직 검사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로 줄은 것 같다고 하고 그 말에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좀 의아해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로 이게 줄면 조직 검사를 몇 번 더 하면 이제 암이 없어질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의 코멘트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3월 21일 날 한 혈액 검사에서 이제 보면은 처음 내원 시에 낮았던 백혈구 수치가 3270에서 6110으로 올라갔습니다. 백혈구는 500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유방암 표지자 CA15-3은 낮은 편이나 9.63에서 7.28로 더 줄어들었고 몸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콜레스테롤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초기 내원 시 콜레스테롤이 153에서 176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소견입니다. 갑상선 프리티3 호르몬은 2.54에서 3.01로 상승되었고 체온도 올라가고 이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체온을 올린 상태로 치료를 하는 게 면역력 상승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처음에는 NK세포 활성도가 측정이 안 됐다가 2019년 1월 21일 날 재검했을 때는 367.3으로 측정이 되었으나 100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좀 낮았고 2019년 4월 13일 날 측정한 NK세포는 656으로 한 2배 정도 올라갔고 이 다음에는 이제 1000이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 가이드해 가고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것도 아연이 부족하면 몸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86, 101, 149 이제는 이제
충분할 정도로 올라갔고, DHA가 부신 호르몬의 전구체인데 이게 너무 낮으면 암 발병률이 높은데 처음에는 88이었다가 203, 250 이렇게 올라가는 소견을 보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악화된 소견이 없어서 직장으로 복귀를 하셨고, 그 후 추적 검사 시 악화 소견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못하고 있고, 암 치료는 사실상 종결이 됐고 지금은 관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방암은 5년의 재발률이 70%가 넘어서 지속적인 대사 교정이 필요하고, 대사 교정을 중간중간 체크해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연기는 전체 유방암의 10%를 상회합니다. 연기 유방암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유방암 연기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검진이 많아지는 게 큰 이유가 되는데요.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나온 2012년 논문을 보면 유방암의 발병률과 검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방암의 발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초기 유방암의 연기, 일기 이런 것들은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말기암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져서 조기암 발견은 증가했지만 말기암 사망률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논문을 봐도 이런 논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기암 발견이 증가가 되면 말기암의 사망률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기암 발견이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심과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건 있는데 말기암의 사망률이 차이가 없다? 이것은 조기암 발견을 한 것이 유방암 사망률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연기암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과 받은 여성의 사망률의 차이를 10년 후에 비교해 봤을 때,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은 1.4%, 수술을 받은 여성은 사망률이 1.2%, 사망률 자체는 상당히 낮지만 수술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이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중요한 것은 대사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기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분의 치료 과정 및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